아,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곽재현 교수님 연구실 박사과정 교수님입니다. 지금부터 플레이트 하모닉 리듀서 인 더 프로파일드 그룹 웨이브 제너레이터라는 주제로 발표 시작할 거고요. 본 발표는 2022년 아이로스 교토에서 발표했던 걸 기반으로 조금 살을 붙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컨퍼런스 페이퍼를 참조하시거나 저희 연구실 유튜브에 있는 발표 영상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컨텐츠는 이 순서로 시작하도록 할 거고요. 먼저 인트로덕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사진은 여러분들 뭐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저희 연구실의 대표적인 휴머노이드 로봇 토카비입니다. 토카비는 33자 유도로 되어 있는 전시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특징적인 부분으로는 거의 180cm의 큰 키와 몸무게 100kg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제작 설계를 한 학생이 본인의 체형을 모티브로 만든 점이 좀 특징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휴머노이드를 쉽게 만들 수 없는 또 큰 휴머노이드를 특히나 만드는데 챌린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토크 덴시티가 큰 문제로 작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액추에이터 자체, 특히나 이러한 보행 로봇, 족형 로봇들은 자기 자신의 자중뿐만 아니라 그 이후단에 있는 다른 액추에이터, 링크들의 무게를 모두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 액추에이터의 무게 대비 낼 수 있는 토크의 크기가 엄청 중요한 주제로 관점이 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토크 덴시티를 늘리기 위해 전기 모터의 한계인 높은 속도에 비해 낮은 토크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감속비의 감속비를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하모닉 기어이고요. 저희 연구실에서 사용한 토카비에도 들어간 게 100대 1의 하모닉 기어였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감속기 자체가 이러한 하모닉 기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작동 원리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조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영상 자체는 하모닉 드라이브사 공식 영상을 제가 편집해서 가져온 거고요. 바깥에 있는 강이나 완전한 원형의 서큘러 스플라인과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탄성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플렉스 스플라인 그리고 가장 안쪽에 있는 웨이브 제너레이터가 접촉점을 두 지점에서만 치가 맞물리게 플렉스 스플라인을 탄성 변형시킵니다. 이렇게 탄성 변형이 된 플렉스 스플라인이 서큘러 스플라인과 접촉점이 달라짐에 따라 치의 치창으로 인해서 감속이 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이것을 제가 위 그림과 같이 다시 한번 도식해 보았습니다. 위에 A, B 그림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아까 말씀드린 웨이브 제너레이터, 플렉스 스플라인, 서큘러 스플라인 이렇게 되고요. 그것을 조금 더 간략하게 도식화하면 이제 B 그림처럼 나타낼 수 있는데요. B 그림을 기준으로 C가 각 알파벳에만 있다라고 쉽게 가정을 해서 생각을 하면 바깥쪽에 있는 서큘러 스플라인에 있는 소문자 A, L, F, G점과 내부에 이제 플렉스 스플라인에 있는 대문자 라지 A, 라지 E, 라지 F, 라지 J점에서만 현재 치가 맞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웨이브 제너레이터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라고 가정하면 플렉스 스플라인이 탄성 변형을 일으켜서 라지 B와 라지 G점이 늘어나면서 치가 맞물릴 거고요. 라지 J와 라지 E는 탄성 변형을 일으켜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되겠죠. 이러한 방식으로 탄성 변형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면서 이제 감속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저는 이러한 컵 타입 혹은 회 타입의 하모닉 기어를 판형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된 결과가 아래에 있는 C와 D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C와 D 그림에서는 플렉스 스플라인과 서큘러 스플라인이 얇은 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마찬가지로 플렉스 스플라인은 탄성 변형을 일으키지만 과거에 레이디얼 방향, 정방향으로 탄성 변형을 일으켰던 플렉스 스플라인에 비해 축 방향인 그 현재 그림상으로 보면 위아래로 이제 움직이면서 치가 맞물리게 되고요. 지금 D 그림을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제 서큘러 스플라인에 해당하는 이제 파란색 판에 스몰 G, 스몰 B점과 라지 플렉스 스플라인의 라지 D, 라지 H점이 맞물려져 있는데 마찬가지로 웨이브 제너레이터를 통해 플렉스 스플라인은 위에서 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서 탄성 변형을 시키면 H점과 B점은 다시 위로, 그러니까 지금 원래 자리로 돌아오고 라지 I점과 라지 C점이 밑으로 내려가서 서큘러 스플라인과 치가 맞물리게 되는 형상으로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웨이브 제너레이터 자체도 조금 더 특수하게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할 경우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웨이브 제너레이터가 쭉 방향으로 이제 플렉스 스플라인을 변형시켜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하우징의 감성이 전체 감속기의 토크 전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다라는 부분에 좀 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스틸볼과 웨이브 제너레이터라는 형상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3D 프린터로 간략하게 만든 프로토타입 모델, 요거는 사실 실제 실험에 사용한 모델은 아니고요. 옆에 창을 뚫어서 알아보기 쉽게 약간 교보제 형식으로 만든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슬로우 모션으로 돌렸을 때 이제 플렉스 스플라인이 변형되면서 치가 하나씩 넘어가고 마찬가지로 감속이 되는 형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혹시나 이해하시기 좀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한 모델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원리 자체는 기존 하모닉 기어와 거의 완전히 동일하지만 실제로 돌려서 해보면은 네, 약간은 다른 물리적 특성을 좀 가진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제가 굳이 왜 이렇게 판형으로 만들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 이게 제가 최초로 이제 생각을 해낸 아이디어가 완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정량적으로 증명을 못한 부분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생각을 했을 때 잠재적으로 좀 장점이 될 수 있는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잡아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비틀린 감성에 대해서 조금 장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왼쪽에 있는 이제 A 그림부터 오른쪽 C까지 갈수록 여러분들이 이미 학부 과정에서 배우셨을 고체역학에서 나타나는 비틀린 감성을 수식으로 나타낸 식들입니다. 뭐 정말 간단하게 단순한 실린더라고 생각하면 32L분의 파이 D의 4승 꼴이니까 이제 L에 해당하는 두께가 얇을수록 그리고 직경에 해당하는 D가 클수록 비틀린 감성이 커진다라는 점 쉽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이게 만약에 컵 타입으로 가면은 두 파트로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역수의 합으로 계산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컵의 이 벽면에 해당하는 쪽은 내경에 해당하는 DI의 4승만큼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비틀린 강성 자체가 많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쪽에 유한요소 해석 파트를 통해서 조금 더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특징적인 차이로는 이것도 이제 설명하기 약간 까다로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모닉 기어의 원리 자체를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지점, 특정 지점에서 치가 완전히 맞물려서 동력을 전달하고 나머지 지점에서는 치가 맞물리지 않는 채 스쳐 그냥 지나가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즉, 이게 어느 지점에서 맞물리고 나머지 지점에서 스쳐 지나가기 위해서 탄성 변형이 돼야 되는 그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즉, 그 양은 치의 높이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는데요. 왼쪽에 있는 기존 하모닉 기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치의 높이가 정해져 있으면은 감속기 자체를 점점 더 박형으로 만들수록 플렉스 스플라인 자체의 변형량이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이는 제조 단계에서 언젠가는 한계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를 판형으로 만든다라고 하면 이 축방향의 같은 한계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박형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다른 제약은 없어지고 대신 다이아미터 자체를 좁게 만드는 데는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특정 어플리케이션, 즉 박형보다 이런 다이아미터 자체가 더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에서 기존 하모닉 기어를 사용하지만 박형이 조금 중요하고 다이아미터가 커도 괜찮다라는 상황에서는 판형 감속기를 쓰는 게 더 유리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판형 감속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웨이브 제너레이터 자체가 기존의 타원 혹은 투롤러 기준으로 되어 있는 K 형식의 스플라인을 쓸 수가 없는데요. 이를 마찰을 줄이면서 웨이브 제너레이터의 역할을 그 축방향으로 만들어내게 하기 위해서 저는 다음과 같이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이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스러스트 볼 베어링의 아이디어에서 착안해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뒷그루브 볼 베어링 같은 이제 그루브를 사용하는 베어링들은 이렇게 홈이 파져 있습니다. 그 홈의 높낮이를
각 페이지의 위상에 따라서 조정을 해가면서 파게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스틸볼들이 이제 플렉스 스플라인을 저희가 원하는 형상으로 누르게 되고 그렇게 눌러진 플렉스 스플라인의 형상에 따라 각 페이지의 시드를 힘을 전달하는 토크 방향을 또 홀스 방향을 계산한 대로 나타나게 되게 됩니다. 본 실험 자체에서 제가 프로토타입으로 만든 모델 자체는 가장 위에 있는 단순한 리니어 펑션 기반의 프로파일로 만들긴 했는데요. 아마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다양하게 계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한요소 해석 관련된 파트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잠재적인 장점들에 대해서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서 조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파트를 초점을 두고 유한요소 해석을 진행하였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플렉스 스플라인의 탄성 변형을 만드는 데 필요한 힘 자체가 어떻게 될까라는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즉 탄성 변형을 만들기 위해 웨이브 제너레이터가 밀어내야 하는 힘을 분석을 해보았고 이때 결과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 아래에 있는 게 이제 기존의 하모닉 기어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제가 제안한 플레이트 하모닉 기어입니다. C의 높이만큼 이제 탄성 변형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특징을 봤을 때 기존 하모닉 기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형이 되면서 장반경만 늘어날 뿐만 아니라 단반경 쪽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스먼트 1과 2를 더한 값이 C의 높이만큼이 되도록 설정을 해서 계산을 해보았고요. 환영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점을 밑으로 누른다고 해서 나머지 위상이 위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불려진 지점만 파악을 해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당연한 결과지만 판 타입은 컵 타입을 찌그러뜨리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더 쉽기 때문에 거의 8배 가량의 힘을 주었을 때 그러니까 8배 정도 작게 힘을 줬음에도 더 많이 변형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비틀링 강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보았는데 비틀링 강성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 하모닉 기어의 비틀링 강성은 C의 물림률이 또 중요한 팩터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물림률은 동일하게 설정을 해놓고 전격 토크에 해당하는 25Nm를 외력으로 주었을 때 이제 변형량 자체가 기존 하모닉이 0.13mm 정도 나오는 거에 비해서 이제 플레이트 하모닉 같은 경우에는 0.03mm 정도밖에 안 나왔고요. 이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실린더와 컵 타입의 특성에 기인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FEM 분석의 첫 번째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탄성 변형을 만드는 데 필요한 힘 같은 부분은 탄성 변형을 만드는 데 필요한 힘은 그대로 복원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복원력은 웨이브 제너레이터의 구름 마찰력과 비례하게 됩니다. 즉 수직 항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조금 감속기 자체의 효율을 증가시키는 데 좀 이득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약간 해보았고 동시에 찌그러뜨리는 데 힘이 덜 든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판의 두께를 더 두껍게 설정해도 충분히 작동이 가능하다라는 점으로 착안을 해서 봤을 때 지금 동일한 두께에서의 비틀링 강성도 이미 기존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높은데 두께조차 더 높게 해서 성능의 개선을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제작한 모델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이 실험 자체는 사실 기존 하모닉 기어와 정량적인 수치를 잘 비교를 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제가 제안한 아이디어의 워킹 피저빌리티를 어느 정도 증명했다라는 걸 좀 초점으로 두고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3D 프린터로 제작한 프로토타입 모델이다. 이게 프로토타입 모델이기 때문에 성능적인 면에서 뚜렷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었고요. 기존 상용품으로 사용되는 하모닉 기어는 거의 몇십 년 이상의 시간 동안 축적된 기술의 집약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동등하게 따라가기에 좀 한계가 있다라고 파악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위에 보이는 이제 두 개의 사진이 이제 사이즈에 대한 비교인데요.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 중에서 이제 B 그림이 제가 사용한 기존 하모닉 드라이브인 SHG17-50번 모델입니다. 17번 사이즈의 50대1 감속기고요.
제가 프로토타입으로 만든 간섭기 자체는 왼쪽에 플레이트 하모닉 기어고 간섭비 자체는 동일한 50대1, 직경은 약간 더 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험 세팅 자체는 맥슨산 BLDC 모터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 단에 이제 플레이트 하모닉 기어와 그리고 기존 하모닉 기어 두 가지를 바꿔가면서 그 이웃 단에 있는 플리의 엔코더의 데이터를 측정을 해서 트랜스미션 에러와 분석기의 효율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트랜스미션 에러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감속기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나타내는 에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음과 같이 실험을 세팅해 보았습니다. 먼저 특정 타겟 큐를 하나를 정하고 그 타겟 큐로부터 랜덤한 포지션으로 모터를 돌립니다. 그렇게 가 있는 모터로부터 다시 타겟 큐로 돌아오게 명령을 내린 이후 외부 엔코더와 모터 엔코더 두 데이터의 값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감속기를 곱하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두 개의 차이는 0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제 랜덤하게 위치를 갔다 돌아왔다를 반복할 때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를 트랜스미션 에러, 즉 감속기의 성능에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의 타깃 큐를 5번씩 측정하고 나서 다음 타깃 큐로 넘어가서 0.1 라디안씩 쭉 가서 6.3 라디안까지 한 바퀴를 전체 감속기를 도는 걸 측정을 했고요. 같은 실험을 컨벤셔널 하모닉 기어와 그리고 제가 제안한 플레이트 하모닉 기어 두 가지에서 모두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율 관련해서는 효율도 사실 약간 논란의 여지가 조금 많을 수 있게 측정을 하긴 했는데요. 원래는 토크 센서를 써서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경향성 그리고 작동 원리 정도만 어느 정도 보게 하기 위해서 너무 빨리 지나가서 제대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네, 이러한 방식으로 외부 로드 무게추를 어느 정도 걸어놓고 이를 특정 속도로 제어를 해서 이제 위로 들어 올렸을 때 소요된 그 전류의 커런시 컨섬션을 가지고 토크 상수를 곱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효율을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험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게 트랜스미션 에러에 대한 결과고요. 어, 사이즈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초록색 점으로 되어 있는 점이 플레이트 하모닉 리듀서의 이제 각각 조인트 Q에 대한 트랜스미션 에러 값입니다. 그리고 붉은색 점으로 표시된 게 이제 기존 하모닉 기어의 각 Q에 대한 트랜스미션 에러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결과지만 기존 하모닉 기어 같은 경우는 0에 거의 수렴하게 잘 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초록색 점은 엄청 많이 퍼져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각각 RMS 값으로 이제 플러스한 게 이제 파란색 선과 주황색 선인데요. 이렇게 선으로 봐도 뚜렷하게 기존 하모닉 기어가 압도적으로 훨씬 좋은 성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걸 파악을 할 수 있고 이를 또 에버리지 값으로 파악을 하면 왼쪽 아래에 있는 값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기존 하모닉은 0.005 라디안 정도의 RMS가 평균값으로 나오는데 비해 플레이트 하모닉은 0.005 라디안 정도의 값, 즉 한 10배 정도 차이 난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러나 이게 이제 3D 프린터로 특히나 이제 전문가용이 아닌 학술용 3D 프린터로 만든 결과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보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결과다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효율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효율은 10, 50, 100, 200, 500 RPM 각각의 속도에서 10번씩 테스트를 반복을 한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플레이트 하모닉 기어, 붉은색이 기존 하모닉 기어입니다. 역시 평균으로 나타냈을 때 플레이트 하모닉 기어 같은 경우에 이제 55% 정도 되는 거에 비해 기존 하모닉은 74% 정도 된다라는 값을 보실 수 있고요. 이 역시 어느 정도의 경향성, 또 작업 피저빌리티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파악을 해보면 잘 것 같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본 연구의 메인 컨트리뷰션은 새로운 형식의 그 스트레인 기어를 제안하고 그 기어의 실제 제작을 해보았다. 어떻게 보면 아주 초창기 단계의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연구에서는 FEM 분석을 통해 잠재적인 장점 그리고 실제 3D 프린티드 프로토타입 모델을 통해서 피저빌리티까지를 파악을 한 거까지를 완성을 한 거를 보고를 했고요. 사실 디스커션과 퓨처워크는 제가 두 문장만 적었는데 무궁무진하게 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성능이 많이 부족하고 정확도나 효율도 부족했는데 이는 분석 모델이 아니어서 모든 비교도 어렵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한계가 있었고요. 앞에서 제가 잠깐씩 언급드렸지만 기어의 치형이라던가 웨이브 제너레이터 프로파일의 엄밀한 수식적 해석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석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